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하기 싫은 날, 그냥 이불 속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만 싶고 세상과 잠깐이라도 단절되고 싶은 마음. 이런 감정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습니다. 그게 꼭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나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런 감정이 며칠 또는 몇 주씩 계속되고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내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우울감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물론 심한 우울증이라면 전문적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도 분명히 치료받아야 하는 우리의 일부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경계에 있는 분들, 아직 병원 문턱을 넘는 것은 망설여지지만 어딘가 내 안의 작은 틈을 메우고 싶은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울한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간단하다고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이걸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아주 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과학적으로도 햇빛은 우울감을 완화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죠. 기분을 안정시켜주고 불안이나 우울한 감정을 진정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도 햇빛을 꾸준히 쬐는 것만으로도 경증 우울 증세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빛을 얼굴에 한번 쫙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내 기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너무 추우면 창가에만 앉아 있어도 좋고요. 봄이나 가을같이 바람이 부드러운 날엔 집 근처 산책로라도 한번 걸어보세요. 단 15분. 그 시간이 나를 조금씩 예전의 나로 되돌려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나만의 작은 일기 쓰기예요. 특별한 글솜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도 아닙니다. 그냥 하루를 정리하는 느낌으로 내 감정을 솔직히 꺼내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엔 너무 일어나기 싫었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세수는 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또는 괜히 오늘 눈물이 찔끔 나왔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적어본다. 이런 것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글로 감정을 밖으로 꺼내면 내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흘러나가게 돼요.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 박사도 이런 감정일기 쓰기를 통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어요. 꼭 매일 쓰지 않아도 돼요. 생각날 때, 감정이 푹 받칠 때, 그럴 때만 꺼내 적어도 괜찮습니다. 종이 한 장, 펜 하나로 내 마음속을 정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셀프 치료가 있을까요? 세 번째 방법. 이건 마음이 조금 더 가라앉은 날에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해요.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 특히 가볍게 땀이 날 정도의 걷기입니다. 에이, 기운도 없는데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로 몸보다 마음을 위한 움직임이에요. 실제로 운동을 하면 우리 뇌에서는 엔도르핀이란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이건 자연에서 나오는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해요. 기분을 조금씩 끌어올려주는 힘이 있죠. 특히 우울증이 있을 때는 몸이 무거워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하루의 큰 숙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서 슬리퍼 끌고 10분만이라도 걸어보는 거예요. 지하철역까지, 동네 마트까지, 아니면 그냥 골목 한 바퀴. 그 10분이 나를 조금씩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마음이 괜찮아지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시간을 보내는 방식도 무척 중요하거든요. 네 번째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식사와 우울감의 관계입니다. 마음이 지쳐있을 때 입맛도 사라지기 마련이죠.
간편식으로 대충 때우거나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티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뇌도 영양을 먹고 삽니다. 특히 오메가3, 비타민 B군,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는 우울감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예를 들면 고등어나 연어에 많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B군은 잡곡, 달걀, 두부 같은 음식에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바나나나 아몬드, 그리고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 많죠. 이게 단순히 영양제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챙긴다는 감정 자체가 이미 큰 위로가 되기도 해요. 오늘 점심은 내 기분을 위해 준비한 한 끼다. 이런 마음으로 밥을 한술 뜨는 거, 그게 진짜 마음을 살찌우는 일 아닐까요? 그리고 5번째, 이건 정말 사소하지만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진 비밀 병기예요. 바로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든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하잖아요. 검색, 정리, 기록, 심지어 그림까지. 그런데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과 손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방식에서 전혀 다릅니다. 뜨개질, 자수, 조그마한 화분 가꾸기, 심지어 색칠 공부라도 좋아요. 이런 반복적인 손동작은 우리 뇌에서 알파파를 증가시켜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우울증 환자들에게 미술 치료나 원예 치료를 추천하기도 하거든요. 아주 소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색연필 꺼내서 꽃 한 송이만 그려보세요. 작은 무언가를 만드는 이 시간 자체가 생각보다 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6번째, 이건 마음이 조금 괜찮아졌을 때 한 번쯤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연결되기입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자면 누군가와 잠깐이라도 대화 나누기입니다. 우울한 감정이 깊어질수록 사람과의 연결은 끊기기 쉽죠. 전화 오는 것도 귀찮고 톡 답장조차도 힘들고요.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해서요. 막상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머릿속이 정리되고 마음이 조금 풀릴 때가 있어요. 어제는 날씨가 참 좋더라, 동네 꽃 핀 거 봤어? 이런 아무 말도 아닌 이야기조차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가 꼭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 나의 말을 가만히 받아주는 누군가, 그 존재만으로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감각이 마음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거든요. 7번째 방법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연구에서 정말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에요. 바로 음악입니다. 단순히 배경음악처럼 틀어놓는 걸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음악에 집중해보는 것. 이게 생각보다 우울한 기분을 많이 끌어올려줍니다. 특히 느리고 안정적인 박자, 가사가 희망적인 내용, 자연 소리와 어우러진 음악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 잔잔한 피아노 선율에 빗소리나 파도 소리가 함께 섞인 음악. 그런 음악을 조용히 들으며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면 그 자체로 마음이 이완되거든요. 그리고 노래를 듣는 것뿐 아니라 따라 부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리를 낸다는 건 단순히 노래를 부른다는 걸 넘어서 우리 몸 안의 울림을 깨우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가끔은 어릴 적 좋아했던 노래를 작게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그 시절의 감정이 소환되면서 지금의 마음을 감싸주기도 해요. 8번째는 요즘 아주 많이 알려지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이에요. 명상이라고 하면 뭔가 종교적인 느낌이 들거나 나는 그런 거 잘 못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마음챙김은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이에요. 복잡한 생각이 들어도 그걸 없애려고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걸 그냥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마음챙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해보는 겁니다. 코로 들어오는 공기, 폐로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천천히 내쉴 때의 따뜻함. 단 3분만 해도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효과가 정말 실질적이에요. 괜찮아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9번째 방법.
이건 지금 소개한 모든 방법들을 현실 속에서 더 잘 이어가게 해주는 작은 기술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감정 루틴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분이 좋아야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행동을 먼저 하는 게 기분을 바꾸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과학이 증명하고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행동 활성화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우울증 치료에 실제로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하루 중 한 가지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해진 시간에 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창문 열고 바깥 공기 마시기, 오후 3시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저녁 7시 감정 일기 한 줄 쓰기. 이걸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기분이 나빠도 그냥 하게 되는 상태가 와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게 되죠. 기분은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따라오는 것. 이 감정 루틴은 그 흐름을 만들어주는 첫 발자국이 돼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울한 마음을 다독이는 9가지 방법,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볼게요. 아침 햇볕 쬐기. 햇살은 자연이 준 항우울제입니다. 감정 일기 쓰기. 마음속 감정을 꺼내놓는 순간 생각의 덩어리가 작아지기 시작하죠. 짧은 산책하기. 걷는다는 건 멈춰있던 마음을 천천히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몸에 좋은 음식 섭취하기. 좋은 영양소는 내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기. 손이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누군가와 대화 나누기.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약보다 깊은 위로가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에 빠져보기. 마음이 지친 날엔 멜로디 하나가 등을 토닥여주죠. 마음 챙김 명상.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연습, 그 자체가 마음을 돌보는 일이에요. 감정 루틴화. 기분이 나빠도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이 나를 살리는 작은 습관이 됩니다. 이 중에 딱 하나만 지금 이 영상이 끝난 후 바로 해보실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거 다 해야지라는 마음보다 오늘은 이것 하나만 해볼까? 이렇게 마음을 살짝만 움직여보는 게 더 중요해요. 혹시라도 지금 마음이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결코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 당신의 마음이 많이 지쳐있다는 신호일 뿐이에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집짓고 오래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이랬구나 토닥여주면서 스스로를 위로해주세요. 마음이란 건 생각보다 유연해서요. 작은 빛만 비춰줘도 조금씩 방향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오늘 아침 창문을 열어보는 일일 수도 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돌보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병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오늘도 마음 안쪽을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소중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그 마음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진심으로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